민사집행법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실현하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법원의 판결이나 집행권원이 있더라도 실제로 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민사집행법은 국가가 강제력을 동원하여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채권자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호받고 채무자는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절차가 공정하게 운영되며 모든 사람은 법을 통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민사집행법은 법적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최종적인 장치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민사집행법의 체계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편 총칙에서는 민사집행법의 목적과 기본 원칙, 그리고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 집행관 및 법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민사집행이 이루어지는 법적 기반을 정리한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제2편 강제집행에서는 강제집행의 절차와 요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위한 요건, 즉 집행권원의 필요성과 집행법원의 관할 등에 대해 설명합니다.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에서는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절 재산명시 절차 등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 즉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에 대해 다룹니다. 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서는 부동산 강제경매 및 강제관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절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에서는 선박, 항공기, 자동차 등 특정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설명합니다. 제4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서는 채무자의 동산을 압류 매각하여 금전채권을 변제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에서는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물 인도, 권리 이전, 일정 행위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집행 절차를 다룹니다. 다음으로 제3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입니다. 여기서는 저당권, 근저당권과 같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하여 경매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제4편 보전처분입니다. 보전처분은 본안 소송 전 또는 소송 중에 채무자의 재산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입니다. 제1장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로 채권자가 본안 소송 전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제2장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로 예를 들어 부동산 등기 이전을 방지하거나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처럼 민사집행 절차는 조문이 곧 집행의 실무와 판례의 출발점이기에 절차의 지도이자 집행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지법 25번 문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판례는 재건축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에 대한 가처분과 불복 절차에 관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10월 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총회에서 결의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총회 결의의 효력을 본안 소송 확정 시까지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청인들과 조합 측은 이 결정에 대해 별다른 불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합 측의 보조 참가인이 즉시 항고장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본안 소송이 행정소송법상 당사자 소송인지 여부 둘째, 그 보전 처분, 가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로 즉시 항고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이를 즉시 항고로 받아들여 기록을 항고심 법원에 송부했고 결국 원심 법원은 이를 항고 사건으로 처리하여 기각하게 됩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재건축조합은 도시정비법상 행정주체에 해당하고 그 총회결의는 행정처분의 전제가 되는 절차로서 그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행정소송법상 당사자 소송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당사자 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없이도 당사자 간 공법상의 권리 의무 또는 법률관계를 다투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다시 사건 내용으로 돌아오면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행정주체에 해당하고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을 다투는 소송으로서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행정소송법상 당사자 소송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집행정지와 가처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당사자 소송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김시적인 권리보호 수단이 필요하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집행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당사자 소송에서의 가처분 절차는 행정소송법이 아닌 민사집행법의 규율을 적용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가처분에 대한 불복은 즉시 항고가 아닌 이의 신청으로 해야 하고 즉시 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서면 제목이 즉시 항고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이의 신청이라면 법원은 이를 이의 신청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이 이를 즉시 항고로 보고 판단한 것은 관할 위반의 위법이라고 보아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법원인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행정소송과 민사집행 절차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행정소송의 소송유형 판단, 보전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선택, 그리고 형식보다 실질을 우선하는 법원 판단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의미 있는 판례입니다. 감사합니다.